말 그대로 고압산소입니다. 압력이 높은 산소를 준다. 왜 줄까? 산소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니까. 잠수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수사가 깊은 물에서 잠수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압력 저하로 인해서 질소가 기포가 생기면서 그게 색전, 뇌를 색전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장기를 갖다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고 좋은 치료가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거기서 산소를 마시면 질소 나왔던 것이 다 다시 녹게 되고 서서히 낮추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연탄을 뗐습니다. 그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걸로 해서 사망하셨는데 그때도 치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산소 공급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질병으로는 갑자기 망막에 동맥이 막혀가지고 실명하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고압산소를 주면 혈관은 막혔는데 산소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난청이라든지 뭐 망막, 그다음에 아까 잠수병, 중독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성형외과에서는 화상 환자들 상처 잘 안 났거든요. 이럴 때 고압산소를 해주면 상처가 굉장히 빨리 낫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암에 사용하죠. 암에 방사선 치료하거나 하면 방사선 치료 때문에 부작용이 좀 옵니다. 그 중에 겉으로 볼 수 있는 건 괴사, 피부 괴사가 되는 게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광, 그러니까 장에다 방사선을 쏘게 되면 방광이나 또는 장벽이 손상을 받아서 거기서 진물 나와서 질질 새는 게 있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몇 년 있다가 전립선 암 환자였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다. 고압산소 있는 데 가서 치료하라 그랬다. 그래서 오셨었고요. 그러니까 한 2, 3일 했더니 거의 말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사용 용도가 그런 부작용적인 것도 있지만 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하나는 산증, 알칼리 말고 산증이 있죠. 산증이 있고, 두 번째는 저산소입니다. 산증은 암이 대사를 갖다가 해당 작용을 하면서 젖산이 많이 생겨요. 젖산이 생긴 걸 자기 세포 밖으로 쭉쭉 뱉어내면 그 지역이 산성이 돼요. 산성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군인들이 가지 못해요. 진흙탕이라서. 면역으로부터 회피하는 걸로 젖산이 이용되고, 또 그 부산물들이 암이 성장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암 지역은 어둠의 세계, 산증의 세계고요. 또 하나는 산소 공급이 덜 돼요. 저산소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세혈관, 마지막 혈관에서 1mm를 벗어나면 죽어요. 혈관에서 나온 산소가 1mm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암은 빨리 자라다 보니까 혈관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된 거야. 그냥 조그만 공간에 계속 도로만 닦은 거야. 도로들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산소를 공급 못하고, 원래도 산소 공급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산소 영역에 이때 우리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저산소 유도 물질, 유발 물질, 하여튼 저산소 때문에 생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 지역을 다 먹여 살려요. 죽지 않게 막 다스리고 가고 그래요. 혈관도 다시 놓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 물질은 산소가 부족할 때만 생깁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암에서는 극단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암을 생성시키고 암을 진행시키고 전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압산소는 뭐예요? 산소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압산소를 보내서 어둠의 세계에 서치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싫어하는 환경이 되고, 산소 공급이 되면 그 저산소 유발 물질이 덜 생기거나 필요 없어지니까 암이 성장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그 기종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압력만 올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마스크를 쓰는데 저희는 주로 두 종류 다 있긴 하지만 마스크 타입을 암 환자에게는 사용합니다. 마스크 타입 뭐냐면, 들이마실 때는 100% 산소가 가고요. 내쉬면은 100%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다르게 해서 항상 100%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압력을 가하면 더 잘 녹겠죠. 들어간 산소가 피 속에 더 녹여서 더 많이 가게 하는 게 고압산소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그 압력이 2기압 이상이어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1.5는 효과 없느냐? 없진 않겠죠. 근데 더 효과가 있으려면 2기압. 적어도 2기압 이상에서 3기압 사이를 사용하고요. 시간은 저는 90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도 합니다. 물론 주기가 있겠죠. 주 5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횟수나 시간을 맞출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100% 산소가 마스크 타입으로 들어가고 2기압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사용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에 맡기면 되죠.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암에서는 방사선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너무나도 탁월하다. 너무나도예요. 너무나 탁월하다.
플러스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단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귀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 고막에 아주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하면 안 되고요. 드물게 기흉이라고 폐에 공기가 차 있는 병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고 만약에 하면 그게 커질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해서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니까 미리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하고 폐쇄 공포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또 조금 적응하면 하지만 무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는 안전하게 교육받으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효과는 질병에 있어서는 상당하다. 방사선 후유증에는 탁월하다. 암에 있어서는 향후 기대가 주목된다.